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마스터캠 드릴 가공입니다. 드릴 가공은 아이콘 이곳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드릴 가공을 클릭을 하면 파일명 입력하라고 나오죠. 여기서는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드릴점 선택 대화창이 나타납니다. 네, 여기에서는 총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5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간단히 설명드리면 드릴을 뚫어야 될 점들을 하나씩 클릭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원 같은 경우는 중심을 이렇게 누르겠죠. 근데 이때 주의할 사항은 원의 4분점도 선택이 가능하다. 이거를 아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점으로, 여기 있는 점으로 그려진 도형이 되겠습니다. 이 도형은 이렇게 클릭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각형인 경우는 끝점, 여기에 중간점, 이러한 점들을 클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임의의 점도 클릭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임의의 점을 클릭해서 사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자동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을 클릭을 하고 첫 번째 점을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점을 선택, 두 번째 점을 선택, 두 번째 점을 임의로 여기를 클릭합니다. 마지막 점을 선택, 마지막 점을 제가 이곳을 해보죠.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도형 요소입니다. 도형 요소 누르고 대상을 선택하시오. 대상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대상은 원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원의 중심이 선택이 자동으로 되고요. 선을 누르면 선의 양 끝점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고, 점을 누르면 점의 포인트가 선택이 되고, 이런 사각형은 윈도우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 네 모서리가 선택이 됩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전체를 선택을 하면 여기에 있는 12개의 포인트가 선택이 됩니다. 다시 마우스로 이렇게 전체를 감싸서 선택하면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취소를 할 수도 있고요.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는데 이 네 모서리는 아니겠죠. 이런 경우는 다시 이 선을 눌러서 취소를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형 요소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윈도우입니다. 윈도우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이 경우는 점으로 그려진 도형에 대해서만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원호 마스크. 원호 마스크는 기준 언어를 선택을 합니다. 기준 언어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런 다음 선택하려고 하는 원을 선택을 한 후에 엔터를 누릅니다. 이렇게 전체를 선택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방금 전에 기준으로 선택한 기준 언어에 대해서 공차 범위에 들어온 모든 도형이 선택이 됩니다. 언어 마스크를 다시 누르고 작은 언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엔터 이렇게 누르면 이 작은 언어도 선택이 됩니다. 이때 이 언어 마스크를 누른 상태에서 임의의 어떤 도형들은 선택되지 않습니다. 기준 언어에 대해서 공차 범위 안에 들어온 도형만 선택이 되기 때문에 복잡한 어떤 도형에서 어떤 특정 도형들을 찾아내는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드릴 가공을 해볼게요. 드릴 가공을 누르고 나서 도면과 같은 형태의 가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센터 드릴로 뚫어야 되겠죠. 도형 요소로 이렇게 임의로 선택을 먼저 하죠. 순서 무관하게 이렇게 임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호 마스크를 이용해서 기준 원호 그리고 윈도우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엔터. 선택이 완료되면
확인을 누르고 사용할 공구를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새 공구 생성 누르고 센터 드릴 이 부분을 누릅니다. 그리고 센터 드릴은 1번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구 지름을 확인을 한 다음에 센터 드릴은 이 값은 오버롤 이 값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대로 넘어가고요. 조건에서 공구 번호, 장보정 번호 이거를 꼭 확인한 다음에 이송 속도는 120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Z축 이송 속도 동일하게 120을 줍니다. 드릴 가공은 Z 방향으로 이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Z축 이송 속도를 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송 속도에다가 주는 겁니다. 물론 혼동이 되면은 동일하게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수는 2000 이렇게 준 다음에 공구 이름은 센터 2.5로 일단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그리고 나서 공구 지름, 공구 번호, 길이 번호, 그리고 회전수, 이송 속도 이 부분을 꼭 확인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Z축 이송 속도는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Z축 이송 속도가 아닌 이송 속도에다가 값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절삭 파라미터 이 부분은 첫 번째는 G81, 두 번째는 83, 세 번째는 73, 그리고 여기는 84 이런 코드값이 나옵니다. 지금은 센터 드릴이기 때문에 G81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링크 파라미터. 링크 파라미터는 이곳은 안전 높이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만 줄 것인지 이거를 선택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공구 복귀 5.0, 5.0에서부터 드릴 가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료 상단 0, 가공 깊이 마이너스 5.0 이렇게 주면 되겠고요. 날급 보정은 일단 취소하겠습니다.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홈 참고점 이 부분은 0,0,150 이렇게 해주고 절삭률은 여기를 ON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드릴 가공에 대한 기본을 여기 파라미터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지금 센터 드릴 가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드릴 가공을 눌러서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6파이 드릴부터 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요소 누르고 이렇게 클릭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오노마스크를 눌러서 기준 누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해서 엔터. 전체 물론 선택됐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이번에는 공구를 다시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새 공구 생성을 눌러서 드릴을 누르고 여기서는 공구 번호는 2번 드릴은 6파이 드릴로 하고 이 오버롤 값을 지금은 55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이 조건에서 경보정, 장보정 이송 값은 150으로 하죠. 여기도 150으로 그냥 여러분들은 주기 바랍니다. 물론 이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축 회전수 1200을 주겠습니다. 공구 이름은 드릴 6.0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꼭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 절삭 파라미터 이번에 여기 칩 브레이크 G73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Q값은 이게 Q값입니다. Q값을 1.5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링크 파라미터 여기는 안전 높이를 일단은 주는 걸로 하고 복귀 값은 5.0 그리고 재료 상단 0 가공 깊이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때 원추 높이를 반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원추 높이를 반영하는 방법은 계산기를 누르고 확인 눌러주면 6파이 드릴의 원추 높이는 대략 1.8mm 이게 반영이 되겠고요. 혹은 여기를 마이너스 10이라고 준 다음에 이번에는 날급 보정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6파이 드릴의 원추 높이 값이
G코드를 생성하고 나면은 이 값이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이때 링크 파라미터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체크를 취소하고 여기 링크 파라미터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계산기를 누르면 원추 높이 값이 여기서는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여기를 이용해서 날급 보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 경우라면은 이 값이 여기에서는 값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복에서 값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는 주로 사용하지 않고 링크 파라미터에서 이 값을 입력한 다음에 원추 높이를 계산기를 눌러서 추가를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 참고점 0,0,150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드릴 가공 이렇게 누르고 나서 이번에는 원호 마스크로 하겠습니다. 원호 마스크 누르고 나서 기준 원호 그리고 마우스로 이렇게 전체 선택한 다음에 엔터. 그러면 큰 원만 선택이 됐죠. 그리고 나서 확인 이렇게 누르고 09 누른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새 공구 생성 드릴 누르고 여기는 10.0 이 값은 80으로 일단은 입력을 합니다. 조건에 와서 3번 경보정 3번 장보정 3번 그리고 이송 속도는 18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동일하게 180을 그냥 주죠. 물론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회전수는 850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구 이름 드릴 10.0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여기 확인하고요. 그리고 절삭 파라미터. 이번에는 G83으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때 값은 2.5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링크 파라미터. 안전 높이를 50으로 주고 공구 복귀 5.0 재료 상단 0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0 그리고 나서 계산기를 누르면 10파이 드릴의 원초 높이만큼이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홈 참고점 0,0,150 그리고 절삭류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확인 이렇게 누르면 되겠네요. 그리고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가공 경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당겨서 센터 드릴 구간 이렇게 당기면 여기는 6파이 드릴 구간 이렇게 당기면 10파이 드릴 구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체 가공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눌러서 전체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를 여기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예상 시간은 지금 8분 24초 정도가 걸립니다. 이렇게 확인을 누르고 각각 하나씩 확인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 센터 드릴만 그리고 이거를 선택하면은 6파이 드릴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10파이 드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도형을 눌러서 가공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재정렬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정렬 조건을 눌러서 이런 형태의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면 이 순서가 바뀌게 될 텐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이 표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여기에 있는 문제가 있는 모든 작업 재생성 이 부분을 눌러서 확인한 후에 가공을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를 확인해 보면 그 종결 조건이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모의 가공을 누르겠습니다. 모의 가공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모의 가공은 조건을 먼저 누릅니다. 조건을 누른 상태에서 대각선 모서리점으로 2점, 2점 이렇게 누르거나 혹은 대각선 모서리점으로 여기에 2점과 여기 2점을 눌러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값은 소재 두께의 값만큼을 대략 22 이렇게 줘도 되겠습니다. 이때 직전 실행 재료 크기 이거를 체크를 해 놓은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이렇게 누르고 나서 실행을 시켜 보면은
이렇게 보이죠? 이때 마우스 오른쪽 입체로 놓고 속도가 늦으면 속도를 빠르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센터 드릴만 선택이 됐기 때문에 센터 드릴만 모의 가공이 이루어지죠. 전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여기 전체를 누르고 모의 가공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을 하면 전체가 실행이 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의 가공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예, 그런 다음 이번에는 G코드를 만들겠습니다. 여기를 누르고 나서 그 다음에 확인, 그리고 나서 파일 이름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주고 나서 확인을 누른 다음에, 자, 이렇게 G코드가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은 여기 G코드의 프로그램 번호를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구 번호 지금 1번, 그리고 여기 2번, 3번 순서대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수 2000, 그리고 1200, 그리고 850, 그리고 이송값 120, 150, 180, 그리고 공구 길이 보정값 1번, 2번, 3번 이렇게 맞고요. 그리고 드릴 사이클 G81, 그리고 G73, G83, 그리고 Q값 2.5, Q값 1.5 이렇게 코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릴 가공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